때 어떤 작품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만 찾으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봐야겠죠. 단순하게 어떤 내가 바라봤던 대상에 대한 묘사라든지 그것에 대한 인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시들도 있단 말이지. 이게 거기에 해당합니다. 즉 바다의 그 모습을 기발하고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작품인데, 자, 우리가 뭐 수업 시간 몇 번 김광균 얘기한다거나 정지영 얘기할 때 얘기 몇 번 드렸는데, 주지주의라든지 모더니즘 속에서 이미지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정서를 많이 드러내지 않고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데 집중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바다2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 바다의 이런 역동적 모습을 기발하고 감각적으로 제시하는 작품이야. 자, 어쨌든 참신한 비유 이런 것들과 감각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제시하는 작품이 한번 볼게요. 1년입니다. 바다를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바다라는 게 뭐 생명을 지닌 존재처럼 도망가는 존재처럼 나와 있잖아. 화유법 체크해 두도록 할게. 1년 어쨌든 화유법입니다. 바다가 막 도망가려고 했어. 자, 화유법 체크해 두시고 고생물을 생물처럼 나타냈네. 2연 보도록 할게요. 2연 푸른 도마뱀들같이 제재발걸었다. 굉장히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했다. 이 바다가 그랬다는 거겠지.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다를 비유하는 소재로 푸른 도마뱀이 왔단 말이야. 자, 당연히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도마뱀이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푸른색 색채감의 이미지가 그대로 끌고 왔던 중요한 이미지가 되겠고, 도마뱀이 말이야 파도가 이렇게 바닷물이 쑥 들어왔다가 나갈 때처럼 재빠른 동작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마뱀을 비유의 소재로 선택한다가, 자, 그 다음 다시 볼게. 푸른 도마뱀 때같이 제재발걸었다. 뭐가 바닷물이 그렇게 됐었다 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 파도가 이렇게 백사장 위에서 재빨리 밀려나갔다. 그 다음입니다. 꼬리가 이루 잡히질 않았다. 자, 그러면 재빠름이라고만 써두도록 합시다. 재빠르게 그냥 파도가 밀려나갔기 때문에 붙잡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야. 그런데 역시나 파도를 도마뱀으로 자꾸 나타내다 보니까 파도를 못 잡았다가 아니라 꼬리를 잡지 못했다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1년부터 3년까지는 보통 밀려 들어왔다가 나가는 파도의 모습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흰 발톱에 찢긴 산호보다도 붉고 슬픈 생채기. 자, 사형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쓸려나간 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백사장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백사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파도가 들어왔다가 물이 빠져나간 게 땅이 젖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젖어 있는 땅이 산호보다 붉은 생채기로 나타나는 거야. 되겠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흰 발톱이다. 당연히 파도의 흰 거품, 물거품 같은 거 떠오르게 만드는 거지. 당연히 도마뱀으로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파도의 흰 물거품도 흰 발톱으로 나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산호보다도 붉은 생채기가 남았다. 자, 물론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붉은 생채기라고 하는 게 물이 빠져나간 뒤에 이제 백사장에 물기가 남아있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정말로 바위가 붉은색의 바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즉 파도에 돌이 부딪힌 이 상태로도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어쨌건 4년은 그걸 생채기를 남아있는 돌로 보건 아니면 젖어있는 백사장으로 보건 간에 파도가 쓸려나간 뒤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년 보도록 할게. 가까스로 몰아다 붙이고 현죽을 둘러 가장자리를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씻어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까스로 몰아다 붙였대. 뭐가? 파도가 이제 밀려 들어올 때 말이야. 백사장 가까이 올 때 멀리서 보면 쭉 파도가 높이 올라와가지고 사람 진짜 집어삼킬씩 쭉 오다가 백사장 가까이 사람
모습을 가까스로 몰아다 보치고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쓰도록 할까? 해안가에서 느려지는 파도의 모습. 해안가에서 느려지는 파도의 모습. 생채기가 뭐예요? 상처. 네? 상처. 다음, 변죽을 둘러서, 즉 백사장 가장자리를 둘러가지고 끝부분을 둘러서 손질해서 물기를 씻어주었다. 이 애를 쓴 해도에, 자, 지금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나가고 나면 이 흔적 자체를 바다가 그려놓은 혹은 파도가 그려놓은 해도, 그냥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해도를 그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 이 애를 쓴 해도에 손을 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그 옆에 뒀을까? 물이 찰찰 넘치니까 물이 많았다는 얘기잖아. 밀물입니다. 밀물. 밀려 들어오는 밀물이지. 돌돌 굴르도록. 돌돌 굴러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썰물이라고 봐야 돼. 빠져나가면 썰물입니다. 회동그란이 아주 가뜩하게 받쳐들었다. 지구는 연잎인 양 오므라들고 말주변에 들어갔다가 펴지고. 자, 지금 여기에서 파도가 밀려 들어왔다가 밀려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오므라들고, 지구가 오므라들었다가 지구가 펼쳐지는 걸로 나타내는데, 자, 일단 말줄임표 두 개에다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말줄임표 두 개 체크하다 보면 말이야, 이렇게 쓰도록 할까? 파도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제시. 바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잠깐 뚝 멈췄다가 쑥 들어왔다가 흉 나가는 이런 느낌.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부분도 느낄 수 있고 말이야. 또 한 가지, 지구가 파도가 밀려들었다 나갈 때가 아니라 지구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라고 표현하잖아. 그죠? 즉 파도가 밀려들어오게 되면 백사장 크기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죠? 파도가 밀물로 쭉 들어오면 그 백사장의 면적, 지구의 면적은 주는 거야. 왜? 물로 덮이니까. 그러다가 이게 다시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제자리를 회복하니까 늘어나는, 펼쳐진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밀려오면 오므라들고 나가면 펼쳐지고 이런 상황으로 감각적으로 나타내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바다라는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말이죠. 일단 감각적 묘사 이런 것들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중앙과 감정 당연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지주의의 모더니스트다 보니까 감정 절제 이런 건 기본적이고, 대신 이미지심 경향에 초점을 맞춰서 감각적 인상을 묘사적으로 감각적으로 나타냈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특별한 의미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지는 않다. 기발한 상상력, 참신한 비유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항공바다 2는 끝내도록 합시다.